충안고등학교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범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영어 내신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충안고등학교를 들어간 것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안고에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네, 무조건 도움이 되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좀 충안고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시험 범위입니다. 일단 이게 대략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서 2개 과 정도가 나오고 있고, 모의고사가 이제 2회분이라는 거는 수능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갖다 학생들이 보게 되는데,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독해지문 개수가 한 28개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 이제 2회분에서 56개가 나오고, 교과서 2개가 되니까 중학교 때 시험 범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게 되죠.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중3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한 학년 차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바로 고등학교는 대학을 갖다 진학하기 위해서 되게 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충안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시험이나 수행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영어로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영어 수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걸 갖다 이해할 수 있는지, 즉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다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도 역시 그것에 맞춰가지고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수능형과 똑같은 유형의 이런 모의고사에서도 학생들에게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지를 갖다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 범위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문항수도 되게 늘어나게 돼요. 충안고등학교는 조금 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라든지 문항수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큰 시험에 맞춰가지고 잘 어찌됐든 학생들에게 잘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 대부분 뭐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자제분들이라든지 학생 같은 경우는 다 영어가 뭐 A등급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는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뭐 90점 이상이 되면 A가 되고 80점 이상이 되면 B가 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냥 상대평가가 돼서 지금 대략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A등급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갖다 비율을 갖다 이제 산출을 해보면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등급 나오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시험을 갖다 봤을 때, 이 넓은 범위 이런 시험을 봤을 때 이 퍼센테이지로 나눠버리면 1등급이 4%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11%가 되고 3등급이 23%가 되고 4등급이 40%가 되고, 그러면 결국 A등급 나왔던 아이들이 쭉 분포가 돼가지고 뭐 4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는 게 뭐 대단히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평가 기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역시 충분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구성에 맞춰가지고 좀 그것들을 갖다가 좀 강도 있게 좀 학교 시험에서 그걸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학생들 개개인 자체적으로는 조금 더 학생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좀 거기서 우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좀
범위도 넓어지고 깊이도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출제 비중은 굉장히 여기 다른 학교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학교들은 좀 약간 치우쳐져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말 때 시험에 나왔던 그걸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더니 되게 비율이 되게 고르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이 범위에 치중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비율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모의고사에서 객관식이 많이 나왔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이제 주관식이 이제 출제가 되는 이런 식으로 좀 고르게 출제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유형이 이제 뭐냐면 이제 굳이 학생들이 여태까지 접해지지 못했던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세부적인 영어 실력에 대한 부품들에 대한 얘기죠. 영어라는 이 언어가 어떠한 부품들이 있고 이런 부품들이 이제 어디에 쓰이고 명사가 뭐고 투부정사가 뭐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다 공부를 했다면 고등학교는 그런 세부적인 부품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제 유형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정확하게 그 주어진 공부한 내용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것들 갖다 물어보는 이런 출제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배점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도 낱말 쓰임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에 맞춰서 잘 출제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기출됐던 내용들이고 보시면 고등학교는 한국말이 하나도 그러니까 요거만 한국말이죠. 요거만 한국말이고 이제 선지에 나오는 것들은 다 영어로 다 출제가 되고 이런 선지에 나오는 이런 문장들은 처음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선결 과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좀 영어력 자체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고 사실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관식들인데요. 이 주관식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갖다 보여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 암기로 해결이 안 됩니다. 단순 암기로 해결이 되지 않고 평소에 계속해서 문장들을 갖다가 써봐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되게 열심히 수업을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오류가 나가지고 이제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틀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틀려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학생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써봤던 연습이 필요가 없어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다져줘야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같이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표현들이 그냥 이렇게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걸 갖다 여기에다가 이제 형태 변화 갖다가 주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기말고사의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어휘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갖다 상대평가를 해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변별력을 가질 때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 뭐냐면 어휘, 즉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교과서의 단어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의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그리고 이게 이 어휘 같은 경우는 학년 구분이 없이 거의 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수준에서도
고3 정도의 단어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어휘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 일례로 제가 예전에 어떤 어머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모 외고를 갔어요. 모 외고를 갔는데 중학교 때 영어를 3년 동안 한 문제밖에 안 틀렸던 학생이어가지고 굉장히 영어를 잘했던 아이고, 그래서 이제 외고를 갔고 외고에서 1학년 때도 중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암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암기할 범위가 굉장히 많고 암기할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이 3등급까지 딱 1학년 말에 떨어지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단순 암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암기를 하는 거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요구하고 있는 태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 문법 문제입니다. 근데 문법 문제인데 중학교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뭐 용법이 뭐 다르니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장에서 정확하게 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정확한 그 약속에 맞춰서 문법에 맞춰서 썼는지, 또한 학생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의 50%가 가깝게 어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항상 서술형 문제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갖다가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상위권의 이제 변별력인데 1등급 그러니까 4%하고 11%의 변별력은 결국은 저는 이제 어휘력하고 서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을 사실 학생들이 평소에 암기하는 것에 단어가 있지만 내신을 준비할 때도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을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를 갖다 따로 정리를 해서 따로 암기를 시켜야지만이 여기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제 중앙교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그다음 좀 여기서부터는 어휘법, 어휘, 서술형이 경쟁력의 국정 핵심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실제 이제 출제됐던 건데요. 이거 약간 이제 학교에서 출제가 되는 것들은 그게 좀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런 뭐 함부로 저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네,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 이게 이제 빨갛게 이렇게 됐던 게 이제 실제 출제됐던 거고, 원문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이제 이런 단어들이 학생들이 원래 공부하면서 암기했었던 단어들이고 공부했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출제를 갖다 바꾸는 거예요. stop이라는 단어가 keeping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영어, 그다음에 수능 영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막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이 축을 갖고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외국어이기 때문에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어휘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많은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갖다 좀 조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의 동의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챙겨놔야지 학생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어휘력.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 어휘력을 갖다가 클래스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어떤 웹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해서 하루에 정해진 양의 그런 단어를 갖다 계속해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를 갖다 다 선생님들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게 기본적인 걸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화된 내용으로서 동의어나 반의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암기시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클래스 카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이라는 거는 글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글을 갖다 그냥 해석한다고 해서 글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글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해석만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고등학교는 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다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 소재가 무엇이고 그 중심 소재에 대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중심 소재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 개념 이걸 갖다 파악하는 게 이제 독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주제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어휘력과 이제 독해력 위에 이제 조직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형 주관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어휘력과 독해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글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